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모두 지났습니다. 어제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도 귀경길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마다 마음속에 고향의 넉넉한 정을 가득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귀경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여수항으로 입항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트로 오르는 섬 귀경객들. 발길에는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손에는 고향 부모님, 일가 친지들이 내어준 정성어린 선물 꾸러미들이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고향의 정까지 담뿍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배가 안 다녀가지고 좀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 하시는 일도 좀 도와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오니까 기분이 매우 좋고 살만 찌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부적 주요 버스터미널과 역에도 귀경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6일 동안의 긴 설 명절 연휴 기간. 귀경객들은 고르지 못한 날씨에 서둘러 귀경길에 나서면서 전남 동부적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 나들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 지역 귀경 차량은 모두 31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적 도심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전남 동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긴 연휴 기간의 끝자락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바다랑 그 갈매기들 보니까 뭔가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수 특히 여기 오동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지금 이수신강이나 주변하고 쭉 여기 먹자골목 봤는데 너무 그 구경거리가 많고 너무 그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6일 동안의 긴 설 명절 연휴. 어지러운 국내 정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언제나처럼 넉넉하게 품어준 고향을 뒤로하고 귀경객들은 다시 일상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옛 풍경이 고스란히 남은 명소에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렸고 아이들은 가족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성벽 위를 걸으며 마을의 여기저기를 구경합니다. 볏짚을 얹은 초가집,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모습도 사진에 담아봅니다. 아파트 숲에 사는 도시인에게 초가집 마을은 새롭기만 합니다.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생활이 엄청 편한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수십 년 전의 초가집 생활이 마치 어제 같습니다. 등어리 이제 저 벽에다 이렇게 기대면은 그 벽지석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주르르 내려올 때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옛 생활상을 지금도 이어가는 순천 나간읍성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옛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이야기거리도 있고 아주 좋아요. 여기가 교육 차원도 좋고 또 옛날 그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좋고. 굴렁쇠를 굴리는 서툰 몸짓에 온 가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6, 80년대를 재현한 순천의 드라마 촬영장에도 방문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옛날 우리 살던 그때 그 모습이 좋네요. 화면에서만 봤던 곳이 눈앞에 펼쳐지니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재밌게 본 드라마들을 거의 다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와보게 됐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말 드라마 속의 풍경이 바로 보여서 저희는 약간 눈물도 글썽거리기도 했고. 어른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젊은 세대에겐 화면 속 그 장면으로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장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대극이나 사극 촬영지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광객이나 이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을사년 설 명절, 세대가 함께 추억을 나누고 쌓다 보니 연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시가 대자보 도시로 전환을 위해 올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올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대자보 도시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망 정비, 공영자전거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등 올해 대자보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환승 체계를 도입해 도심과 읍면을 연결하고
배차 간격 단축과 운행 횟수 증가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요 환승 거점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시립박물관이 오는 10월 개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서 조성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공사가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공사를 모두 마치고 전시물 설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전남 동부 지역 내 첫 국립역사박물관으로 3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고흥군이 동계 전지 훈련의 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을 찾아 동계 훈련을 하는 전국의 전지 훈련팀이 축구 13팀, 야구 11팀, 배구 12팀 등 모두 43팀, 1,4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5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야구와 배구 등 종목의 스토브리그도 열려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지난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를 개최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7년 동안 달마다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누적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헌혈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과 2021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섬의 가능성을 믿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낸 신안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소득 사업으로 경제적 성과는 물론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비결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신안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신안군이 이제는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묘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정원수를 생산하면 군이 계약 재배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더군다나 참여해서 소득을 2,500만 원 근처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농가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또 많이 참여하려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7농가가 65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신안군은 묘목 구매 예산 42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참여 농가를 380여 곳으로 늘려 90억 원의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묘 사업뿐만 아니라 개체굴 양식, 청년 어선 임대 사업도 대표적인 소득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귀농 귀촌한 청년 300여 명이 어선 임대 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도 신안군의 자랑거리입니다. 현재 주민 45%가 이 연금을 통해 4인 가구 기준 많게는 연간 1,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32년까지 모든 주민이 월 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 소득 사업은 신안군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인구가 늘었으며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신안군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시미술관이 잇따라 건립되고 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원과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문화예술의 중심 자치단체로서의 유상을 갖게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낙후 지역이 재생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역점을 두고요. 소외되고 외면받던 신안의 섬들이 볼거리 넘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안군의 도전이
경제, 복지, 인구, 문화까지 아우르는 지역 발전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더욱 수준 높은 콘텐츠로 동시대 예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올해 선보일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과 각종 음원 포털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열풍을 일으켰던 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2019년 판소리 수군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공연 드라곤킹의 OST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관 10주년인 올해는 판소리 흥보가를 재구성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제비 노정기로 문화전당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문화전당에 지난 10년을 장식했던 주요 공연도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 관객이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다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인류사적 담론을 제시하는 대규모 상설 전시도 열립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예술기관과 활동가들이 광주에서 만나 공동체의 역할과 연대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전시와 사운드 비주얼 아트의 거장 류오지 이케다의 퍼포먼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대중화와 또 어느 정도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그런 완성도를 꾀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당이 꿈꾸는 동시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이 되도록 안착하고 성장하는 데 그 큰 목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문화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공연 예술인들의 창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시즌 예술인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역 의료 자원을 결합해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순천시의 민관협업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성가롤로 병원과 TF를 구성해 함께 신청한 보건복지부의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상반기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등 지역 완결형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소정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민간 병원들과 협업해 전남 최초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운영, 24시간 응급 분만 체계 구축,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등 지역 의대와 의대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복지 시책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생애 전반에 걸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 기본 수당, 난임 부부 보건 시술비 지원 등 400가지로 대폭 확대한 생애복지 플랫폼 2.0 정책을 추진합니다.